주식이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르는 거 아니면은 떨어지는 거.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돼.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전자 볼까요? 그럼 주식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죠. 빨리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간밤에 이제 우리가 먼저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하면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고요. S&P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조정이 뭐 전혀 특별하진 않아요. 너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이게 어려운 게 저희 오프라인에서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주식이 싸냐 비싸냐 포인트를 봤을 때 미국 주식 비싸죠. 비쌉니다. 비싼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주영님 주식 미국 주식을 비싸니까 사지 말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야 되죠. 비싸지만 사야 돼요. 왜냐? 돈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볼까요?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그 다음에 뭐 금, 뭐 원자재 금도 터지마.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달러를 우리가 어떤 화폐, 상품이라고 봤을 때 달러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미국의 그 성장성으로 봤을 때 MS, 챗GPT나 뭐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보다 더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지만 외면할 수 없고 사긴 사야 돼요, 주식을.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자, 비싸지만 사긴 사야 돼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미 비싼 주식에서, 안 그래도 비싼데 고점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기다리면은 무조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제가 오프라인 하면 이제 이게 싸냐 비싸냐,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주식이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르는 거 아니면은 떨어지는 거.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돼.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고, 이제 표면적으로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 CPI 충격, 엇갈린 투심. 뭐 충격은 아니에요. 지금 뭐 물가가 잡히지 않겠죠. 미국이 지금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 포인트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미국이 저렇게 장이 올라가는데 저 어떻게 지금 금리를 내립니까? 그러면 미국 주식이 더 폭증을 할 텐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물가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고착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은 결국은 그 사태를 방치하면 저는 뭐 힘들다 생각합니다. 경제가 그렇게 어떤 그 화폐라는 모든 신용에서 기반으로 출발하는 거군요. 화폐의 그 신용이라는 거는 수학으로 쳤을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면은 이제 수학은 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화폐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너무 고인플레이션으로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 기축통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버리면은 화폐라는 상품이 점점 신용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코인 그 물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때는 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제 뉴스를 읽어드리면요.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자 나란히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있네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를 기록, 예상 2.9를 웃돌면서 미국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뿌린 영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3월달, 5월달은 이미 글렀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금리가 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시장이 월봉으로 볼까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를 어떻게 내리죠? 제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계속. 아니 미국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나스닥 더 올라가고 S&P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금리가 높으니까 중국은 꼼짝도 못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2%나 낮거든요. 중국은 3.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5밖에 안 돼도 금리가 더 높고 지금 이렇게 꼼짝도 못합니다. 고금리 굉장히 무서운 건데 미국은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 일단은 고금리인데도 지금 미국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도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섣불리 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릴 생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중국인데 우리나라 더 힘들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랑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이 주식 말고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는 주행성 왜 올라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외국인들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다른 주식 외국인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 요즘에 제가 네이버 깎아봤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는 좀 대표님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지분율 볼까요? 네이버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 선입니다. 57%에서 48%까지 떨어졌어요. 자, 기아는 최근에 이제 슈팅이 나왔죠. 어땠죠? 여러분 기아 보세요. 쭉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기아가 지분이 32%였는데 지금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지분 끌어올리고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쭉 끌어올리고 있죠. 보이시죠? 밑에 빨간 선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주 49%에서 지금 벌써 5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저점에서 쭉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지금 다른 주식들은 뭐 맥을 못 추죠. 고금리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는데 코스닥이 불을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뭐 고금리에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주식들, 그죠? 고금리지만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주식들로 잔잔하게 모아가면은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뭐 주식을 사고 무작정 주식을 팔고 이거 사서 수익률 났네, 야 돈 벌었네, 이게 아닙니다. 저희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와 이 상황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빠삭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자 뒤에서 쫙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 이제 그죠? 보면서 이제 투자해야 할 때는 물량을 늘릴 땐 늘리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줄일 때는 좀 줄여주고
그러면 여러분 노련하죠. 그냥 막 자꾸 뭐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든 곳인데, 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74,000원이 됐죠. 뭐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금리를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리를 이제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오늘 외국인은 사지 않았나요? 오늘 외국인 좀 팔았네요. 홍콩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죠?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이닉스 1300원 떨어졌네. 그래도 하이닉스 여러분 보시면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죠? 지금 활활 불탔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나는 올라갈 거다. 금리를 내리든 안 올리든 뭐 나는 올라갈 거다. 올라가고 싶다라는 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보세요. 고점에서 잘 안 떨어지죠. 그죠?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고점에서 버티네요. 오늘 기아차는 심지어 400원 올랐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을 보는 거죠. 좀 많이 떨어진 주식이 이제 지주회사 이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신용 위험이 좀 증가하잖아요. 힘들어서 하나 둘씩 쓰러지는 회사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위축되는 거고, 삼성화재도 오늘 7% 정도 떨어졌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총선 전, 그러니까 선거 전에 주식시장을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이제 경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경제 강요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어느 게 최선이냐. 시장에 이제 타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식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공매도 금지,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완화, 뭐 세금 감면, 세 번째는 직접적인 부양이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뭐 주식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나라 시장 너무 저평가됐다. 저 PBR 주식의 어떤 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2620포인트인데 총선 전에 2800 넘어야 되거든요. 이거 넘어야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끌어올려줘야죠. 이 정도까지는 가야죠. 3000까지는 안 가더라도 3000원입니까? 3000원 너무 세고, 한 이 정도 동그라미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네모 이 정도쯤에 있어줘야 이제 사람들이, 코스닥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죠?